네, 반갑습니다. 저 강의가 원래 이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뭐 강의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버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짧게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1페이지에 안 풀었던 문제 한 문제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9번 볼까요? 21페이지 펴시고 문제 9번입니다. 법상에 청원경찰의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 해보죠.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틀린 거예요?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0이라고요? 아니, 다시 기억해보자. 보지 마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한 게 몇 조야? 6조. 6조입니다. 1항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게 뭐의 예시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3항은 지금 1항을 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1항은? 그러면 1항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있었나? 1호가 뭐야? 봉급수당, 2호가 3호가 피복교육비, 4호가 보상금 퇴직금이잖아요. 그 조문을 보시면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법이야? 청원경찰 법이죠. 그러면 누가 물어요? 야, 청원경찰이 친구야. 야, 친구야. 청원경찰 친구야? 친구한테 물어. 봉급 누가 줘? 청원주가 주지. 청원주는 왜 줘야 돼? 청원경찰법에 써 있어. 봉급 주라고. 어디 써 있다고? 청원경찰법이야.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볼게요. 6조. 뭐라고 되어 있어? 청원주는 다음 각호에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근거법이 뭐야? 청원경찰법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 2항에 보니까 국가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죠? 그거는 따로 뭘로 정한다? 시행령. 그러면 다시 21페이지 갈게요. 문제 9번. 문제를 억지로 만들었는데 청원주는 청원경찰인데 이 경찰도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 1항이냐? 2항이냐? 그래서 1항은 뭐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청원경찰법에 근거해서 봉급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퇴직금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별도로 예외적으로 뭐야? 2항을 만들었죠. 국가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 령.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만약에 이걸 맞게 고치는 뭐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 지급한다. 뭐 이렇게 하면 맞겠지. 아니면 1항을 예시로 들면 이거는 청원경찰 법에 근거하여 준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억지로 만들었어요. 1번 틀렸고. 2번 읽어볼까요?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상이니까 본인한테 보상금 지급하는데 보상금 퇴직금 뭘로 간다? 대통령 영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맞고 3번입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 수험생, 법률이 위야 명령이 위야? 헌법, 그 다음 법률, 그 다음 명령, 그 다음 이제 규칙이죠? 제일 상위법이 뭐야? 헌법. 그 밑에 있는 게 법률. 법률 따라하는 게 명령이 뭐였어? 대통령령이거나 행정안전부 부령이죠? 뭐 대통령령이거나. 그래서 명령의 종류가 두 가지야. 대통령이 내린 명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내린 게 부령이죠? 근데 누가 더 위로 보면 돼요? 대통령 위죠. 근데 지금 조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문은 청원경찰 퇴직할 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 말이 안 돼. 누가 위인데? 법률이 위지. 그리고 행정안전부령 따위가 법률을 오랑하라 할 수가 없죠? 그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말을 빼시고 읽어볼게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건 맞겠죠. 그렇게 쓰면은. 그래서 부령을 갑자기 또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신 수험생들은 이게 뭐야? 행정안전부령이 아니고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게 만드는 억지로 막 문제를 쥐어짰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네. 4번 가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다시 한번 주어가 뭐야? 지자체죠. 6조 2항이네요. 요거. 형사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 보전 수당. 실비 변상 등으로 하며 거기까지 맞죠? 네. 그 세부 항목은 그 세 방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안전무령입니다. 아닌데. 그 세부 항목은 네.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답니다. 그래. 우리 수험생 대통령령 고시란 말을 안 써요. 네. 다시 한번 경찰청장 고시란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 뒤에 고시한다는 말을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쓰면은 되게 헷갈릴 텐데 고시란 말을 붙이려면요 경찰청장 고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가계 보전수당, 그 실비 변상 이런 거의 세부 항목을 고시한다. 그래서 경찰청장 고시입니다. 우리 수험생이 아까 첫 시간에는 이건 뭐 법률 짧고 공부하기 참 만만하겠다 했는데 자꾸 좀 더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만만한 게 없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공부도 만만한 게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뭐 겸손하게 보고 또 보고 반복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것쯤이야 뭐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돼 있으면 괜찮지. 오늘 공부할 파트는 25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 이 조문이 되게 짧은데 문제는 많죠. 겁나. 뒤 넘겨볼까? 26페이지부터 한 페이지 1번부터 3번 4, 5, 6 7번까지 있네요.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설명하면 끝납니다. 청원 경찰은 제복 착용하게 돼 있죠. 무기 휴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무기가 어떤 걸 휴대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1항 청원 경찰은 제복을 착용해야 된다. 그러면 항시가 아니죠. 따라해봐. 근무 중에만. 당연하지. 뭐 근무 끝났으면 제복 착용할 필요 없지. 그래서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 2항입니다. 시도 경찰청장은 청원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요한 말 나오네.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누가 받는 거야? 시도 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 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무기 휴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네요. 3명이네요. 다시 한번. 무기를 휴대하는 건 누군데? 청원 경찰인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내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무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냐? 누가 신청했어? 청원주가 신청했어. 누구에게? 시도 경찰청장에게. 그래서 그래 무기 휴대해 라고 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직접 명령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야 서장아 지급해줘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무기 휴대는 일단 누가 신청해야 돼? 청원주에 신청을 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오케이를 하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해서 대여자는 누구야? 경찰서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무기 휴대를 인정한다, 필요하다라고 판정하는 건 누군데? 시도 경찰청장이고 그랬을 때 실제로 무기를 대여해 주는 거는 관할 경찰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조의 3항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무기 휴대 되게 중요하죠. 뭐로 정하나? 대통령령입니다. 근데 복제, 제복, 복제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복제, 복장 스타일, 복장 어떤 제도 이렇게 거꾸로 쓰면 똑같지 않나요? 복제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무기 휴대하고 항상 붙어버리는 게 뭐야? 복제입니다. 복제, 복장 제도 이런 거. 014조 갈게요. 0이 무슨 말이야? 대통령? 0이죠. 청원경찰의 복제는 한자 있죠? 복장의 어떤 제도는 복제는 제복. 다시 한번. 주어가 뭐야? 복제는. 그럼 누가 넓은 거야? 복제가 넓은 개념이죠? 이게 광이야, 광이. 그런 넓은 개념이란 말이야, 광이. 복제에는 뭐가 있냐? 제복이 있어.
복제는 제복도 있고 또 뭐도 있냐? 장구도 있어. 장구. 장신구, 장구. 그 다음에 부속물로 구분한다. 그래서 복제의 종류가 뭐야? 제복과 장구와 부속물입니다. 제장부죠. 복제는 뭐라고? 제복과 장구와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장구입니다. 복제는 제장구야. 2항입니다. 청원 경찰에 제장부죠. 제복과 장구와 부속물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것도 세부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절차 세부적인 건 뭘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3항입니다. 청원 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무슨 복장? 특수복장. 무슨 복장?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야, 이게 중요해. 야, 특수복장인데 이거 누가 승인을 해줘?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시도경찰청장은 그 시도니까 넓은 개념이잖아. 여러 시가 있어. 근데 특수복장이 있는 시가 있고 그 보통 복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이 아닙니다.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8조의 2항과 014조의 3항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8조의 2항 한번 읽어볼게요.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그 무기 대여 조문입니다. 014조의 3항 읽어볼게요.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여기는 청원주가 신청하는 게 아니죠.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원주가 일단 그 청원경찰한테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하는 건데 그 승인은 누가 해주는 거야? 시도경찰청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조의 3부죠. 감독인데 이랑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뭐하고?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감독과 교육을 맡는 건 당연히 누구야? 청원주겠죠. 청원주. 근데 이제 2항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야, 그러면 재밌는 게 이게 먹이사슬이네. 청원주 밑에 있는 게 누구야? 청원경찰이고 청원주 위에 있는 게 시도경찰청장이네. 청원주를 지도 감독하는 건 누구야?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을 또 대신하는 게 나중에 보면 뭐야? 관할경찰서장일 텐데 일단 원칙적으로 청원주를 지도 감독하는 게 누구다? 시도경찰청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청원주는 또 누구를? 청원경찰을 감독하고 교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017조 가볼게요. 017조 감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중요하네. 감독. 그러면 지금 방금 봤어요. 법률에서는 청원주를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시도경찰청장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9조의 3의 감독의 2항에 나왔죠. 근데 시행령 17조에 가니까 감독이라고 바로 다 있는데 누가 써 있어? 관할 경찰서장이야.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이 법률상에 청원주 지도 감독을 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바쁘신 분이 다 하겠어요? 누가 하면 돼? 그 밑에 있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면 되겠죠? 읽어보죠. 017조 감독. 제17조 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네. 1호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 2호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복무 규율, 근무 상황, 무기의 관리 취급 사항을 누가? 관할 경찰서장이 매달 1회 이상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 시행 규칙 제19조입니다. 감독자의 지정이다. 또 읽어보죠. 1항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다시 한번 주어가 누구야? 청원주죠. 근데 청원경찰이 2명 이상 있어요. 네.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 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청원주가
청원주가 우리가 보통 은행하면 은행 뭐 지점장이나 은행장일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청원주인데 청원주가 막 지휘감독을 청원경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청원경찰 중에서 이제 한 명을 감독자를 지정해. 그러니까 청원경찰 중에서 감독자죠. 그럼 청원경찰 중에서 경력이 많은 자라고 써 있어요? 연장자라고 써 있어요? 유능한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 그러면 경력이 좀 딸리더라도 유능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유능한 사람은 청원 경찰 중에서 감독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조문은요, 되게 좀 특이한 조문이야. 청원 경찰 중에서 뭐야?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서 청원주가 지정하는 건데 감독자 지정이 좀 특이하다. 유능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그 감독자의 명칭이 있어요. 좀 작을 때는 뭐야? 조장. 조금 크면, 사이즈 크면 반장. 더 크면 대장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조반 됩니다. 조장, 반장, 대장. 여기까지 봤고. 그럼 이쯤에서 25페이지면 하단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맨 밑에 줄에 감독자는 조장, 반장,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 기준은 별표사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별표사 한번 공부해 볼게요. 시행 규칙이니까 뒤에 보면 시행 규칙 써 있을 거예요. 시행 규칙 어디 있냐면 맨 뒤로 가서 78페이지 78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별표 4라고 돼 있나? 감독자 지정 기준 돼 있죠? 시행 규칙이니까 뭐 행정안전부 0이고 별표 네 번째 그 별도의 표라는 뜻입니다. 감독자 보니까 조장이 맨 오른쪽에 있죠? 보시는 페이지에. 그 다음에 조장이 한 명 있을 때 있나요? 그때 근무인은 몇 명? 9명까지. 그 다음에 조장이 2명 내지 3명이고 반장이 1명 들어가죠? 반장이 1명이고 조장이 2명, 3명이니까 사이즈가 좀 크죠? 10명 이상 29명 이하의 근무 인원이 있다. 이 근무는 누가 근무하는 거야? 청원경찰. 그 다음에 조장이 3, 4명이네요. 3, 4명이고 반장이 1명이네. 30명 이상 40명 이하인데 이걸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원경찰 근무인은 9명까지가 조장 1명, 10명 이상 29명 이하까지가 조장 2, 3명에 반장 1명, 3, 40명이죠.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청원경찰이 있을 때는 반장 1명에 조장 3, 4명. 그러면 암기법 첫 번째 30명 이상 40명 이하 밑줄 그 3, 4가 보이시죠? 조장이 몇 명이야? 3, 3이다. 그러면 10명 이상 29명 이하는 뭐야? 2, 3명. 9명까지가 조장 1명이죠. 그래서 반장 1명을 외우지 마시고 조장을 외울게요. 조장. 조장이 1명이다. 청원경찰 9명까지. 9명까지니까 9명 들어가는 거죠. 10명 이상 29명 이하는 2, 3명. 3, 40명은 뭐야? 3, 4명 이렇게 암기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근무인원 볼게요. 41명 이상. 까만 글씨 있나?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근무 인원이 41명 이상. 몇 명 이하야? 60명 이하가 무슨 말이야? 60명까지죠? 그럼 대표적으로 41명 이상, 60명 이하니까 근무 인원 예시 뭘로 둘까? 50명으로 둘까? 근무인은 50명이면 어디에 들어가? 41명 이상, 60명 이하에 들어가지? 근무인은 50명일 때 반장, 조장, 뭐 대장 이런 거 물어봐요. 다시 한번 볼게. 근무인은 50명이다. 다른 말로 뭐야? 41명 이상? 60명 이하에 들어가죠? 그러면 대장이 몇 명이야? 1명. 반장이 2명. 대장이 제일 높은 거죠. 밑에 반장, 조장이야. 근데 조장은 몇 명? 6명이죠. 그래서 1명, 2명, 6명이야. 대장, 반장, 조장. 우리 수험생 혹시 조장, 반장, 대장 중에서 해본 거? 조장까지 해봤다. 반장 한 번도 못 해봤어? 반장 규모가 안 돼. 반장 규모가 안 돼.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 50명일 때 뭐야? 대장, 반장, 조장입니다. 1명, 2명, 6명. 그러면 사이즈가 밑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 61명 이상. 네. 120명 이하니까 100명 되나요? 네. 100명도 들어가죠. 그래서 61명 이상
120명 이하는 여기 1명, 2명, 6명에서 뭐야? 1명, 여기 2배로 늘어나죠. 몇 명이요? 12명이야, 이렇게. 그래서 머릿속에 금민이 한 50명이면 1, 2, 6이고, 그 다음에 금민이 한 100명이다. 다른 말로 정확하게 이게 뭐야? 61명 이상, 120명 이하다. 그러면 1명, 4명. 요건 똑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 받았어요. 다음 시간 또 볼 거야. 네. 다시 앞으로 갈게요. 25페이지에요. 그러면 이제 별표 4가 중요하겠죠? 네. 별표 4에다 색깔 펜 칠해 놓으시고, 아까 페이지 몇 페이지였어? 78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25페이지 하단에다가. 그래서 그걸 자주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는 일단 오늘은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1번만 풀고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풀어드릴게요. 1번 보겠습니다. 법상에 청원경찰의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선생님 읽어볼까요?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청원주 감독하는 거 맞죠? 그다음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감독과 교육은 청원주가 하는 겁니다. 맞고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25페이지 하단에 017조 감독이죠. 관할 경찰서장은 뭐를 감독하는 거야? 복무 규율은 잘 지키고 있냐? 근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냐? 무기의 관리, 취급 요거죠. 총 이제 무기 관련한 거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 매달 1회 이상이죠. 맞지 않네? 거기 정확하게 멘트가 뭐야?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뿐만 아니라 뭐야?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도 관리합니다. 누가? 관할 경찰서장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원래 그 조문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 다음 4번 보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 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한다. 이거 아까 그 문제네. 경력이 많다고 감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야, 유능한 사람. 야, 우리 앞으로 유능한 사람 되어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